곡선 구간에서 신호등 미리 보셔야 됩니다. 보이는 데까지 시야를 좀 멀리 해야 이 커브 곡선 구간에서도 앞에 있는 신호가 보일 거고요. 차들이 브레이크를 잡고 다 서 있다 그러면 차가 밀리거나 신호가 빨간불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1차선이라 아마 앞에 좌회전 차선이 있어서 포켓 차선이 있어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직선 라인까지 막고 있으면 1차선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막히는 것 같다 그러면 차선을 변경해서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선 변경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시다가 빠진 거 보고 가셔도 문제는 되지 않아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네, 보이죠 상황이. 좌회전 차선 문제가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차가 밀려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신호는 초록이지만 차들이 밀려 있는 상태고요. 전기선을 넘어갈 때 앞상을 보고 내가 넘어갈 건지 넘어가지 않고 기다릴 건지에 대한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꼬리 물기죠. 자, 신호가 밝혀서 건너갑니다. 자, 이쪽에서도 지금 꼬리 물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는 물에서 들어오니까 막히게 되는 거고, 이 중간에 안전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 만약에 안전지대가 없다 그러면 저쪽에서 직진하는 차량들하고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자, 내리막길이고요. 브레이크로만 살짝 앞차 간격 보면서 잡았다 뗐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대 입구역은 역시 막히는군요. 퇴근 시간대는 항상 막히는 구간이고 평소에도 교통량이 좀 많은 부분이죠. 자, 들어오는 거 확인. 이쪽이 잘 빠지는 것 같으니까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1차선이 잘 빠진다 싶으니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밀릴 때도 좀 빠진다 싶으면 옆에 차에서 훅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나오는 게 보이는데 내 차와 애매할 것 같다는 빵에서 못 나게 하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처럼 훅 머리부터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야가 편하게 그런 것들이 다 보일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보고 넓게 보고,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니까 좁은 걸 넓히고 좁은 걸 넓히는 연습을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잘 보이고요. 잘 보여야 대응 속도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자, 이 화물차도 깜빡이 캡처 나올 수 있겠죠. 자, 제가 있으니까 바로 못 나오니까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뒤로 나옵니다. 제 뒤로. 그래서 끼어들 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갈 수 있냐 없냐, 없으면 보내고 뒤로 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죠. 들어가야 된다, 차선 옮겨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급하게 꺾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 파악, 보고 전체적인 걸 봐야 그게 판단이 정확하게 되죠. 부분적으로만 좁게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보이고 한 가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생기고, 그 놓치는 부분에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자, 또 1차선이 잘 빠지죠. 그럼 2차선 있는 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시야를 보고 좀 넓게 봐서 옆라인까지 보고요. 자, 아까 그 화물차는 좌회전하기 위해서 끼어들게 한 거네요. 그러면 좀 일찍 차선을 옮겼으면 훨씬 더 편하게 좌회전 차선을 탈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차가 밀릴 때는 차선 변경도 좀 더 일찍 차선을 선택해서 오시다가 편하게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 있어야지, 이 포켓 차선 들어가야 되는데 뭐 2차나 3차 있다가 갑자기 1차 포켓 차선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초보자들은 특히 더. 그래서 미리 차선도 어디를 타야 될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살짝 기다려 보겠습니다. 꼬리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럴 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입하기 전에 꼬리무늬가 될지 안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진입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좌회전하기 위해서 차선을 바꾸겠습니다. 전방에 불안횡단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놓고요. 자, 신호가 열리면 여기서 유턴한 차도 있을 수 있고요. 좌회전 앞에서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턴한 차도 있을 수 있고, 좌회전한 차가 있을 수 있겠죠. 내 앞차가 유턴한다 그러면 속도를 갑자기 확 줄이기 때문에 유턴한 차량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서 가는 거가 중요합니다. 앞차가 유턴한 차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턴하는 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일찍 브레이크를 잡고 간다 그러면 유턴할 거예요. 유턴이 먼저 이 점선 구간, 흰 점선 구간에서 유턴을 하고, 좌회전은 여기 같은 경우 횡단보도 지나서 좌회전하기 때문에 좀 더 늦게 잡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유턴한 차가 먼저 브레이크를 잡고 줄여서 확 돌 거고요. 좌회전 더 가서 돌기 때문에 좀 일찍 브레이크를 잡는다 그러면 유턴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호 열었습니다. 갈게요. 쭉 넘어가기 전에 신호 한번 봐야 됩니다. 신호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넘어가기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1차선 들어갈게요. 풀면서 자연스럽게 라인 잡고요. 약간 곡선 구간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옆차선 속도를 확 내네요. 주변에 엔진 소리가 커지는 게 들리면 내 옆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곡선 맞았으면 살며시 풀면서 대기. 자, 뒷차가 상당히 운전을 거칠게 합니다. 자, 깜빡이 켜고 나갈게요. 회전 구간이지만 좌회전 차선이라 미리 차선을 옮기는 겁니다. 얘도 좀 늦게 옮겼죠. 자, 초보 운전자네요. 자, 하나 더 옮길게요. 쭉 나오는 차 봤어야 되고요. 자, 곡선 구간 저 차는 빠지죠.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고 들어오죠. 확인하고요. 안전거리 괜찮고요. 신호 빨간불이니 적당히 가서 밀착해서 대기하겠습니다. 좌회전 차선이고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안 오니까요. 깜빡이 켜고 1차선 옮겨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스가 멈췄다는 거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합니다. 차선 변경합니다. 신호 체크하면서 넘어갈 거고요. 확인했고요. 카메라 30 카메라도 있는 거 확인했고요. 시야가 넓으면 다 카메라도 어디가 있는지 안내되는 것도 보이고 있는 것도 보이고 내 차 속도 얼마인지 확인하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여기에서 자, 일방통행 직진 안 된다고 표시되어 있죠. 바닥에도 표시되어 있고요. 일방통행. 그럼 여기서 왼쪽 사람 횡단하는 사람 있고요. 천천히 확인하면서 진입하겠습니다. 바닥이 일방통행이죠. 이렇게 나가서 큰 길에서 우측으로 합류가 될 거예요. 저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보고 통행에 방해가 안 될 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열리면 일단 차들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우측으로 합류가 가능하고요. 아마 유턴한 차량이 있다 그러면 방해가 되지 않게끔 기다려 줬다가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깜빡이 켜줄게요. 자, 여기 횡단보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기다려 주고요.
자, 넘어가서 살짝 사람들 없고 진입. 자, 속도를 내고 달려오죠. 맨 끝에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나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사인을 한번 다 보고요. 깜빡이 켜주고 진입했습니다. 버스 빠지고요. 우리 이쪽 골목길로 갈 겁니다. 골목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회전 들어오는 차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회전에서 나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나오는 애하고 나하고 겹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안전하다 싶을 때 진입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액션을 취해줘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항상 그렇게 들이는 게 좋습니다.